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제시문 가와 나는 형벌의 의 또는 목적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상반된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시문 가는 형벌의 목적은 정의실현을 위한 응보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제시문 나는 형벌의 목적을 시민 상호 간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요렇게 지금 형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제시문 다 보도록 하죠. 제시문 다는 제시문 가, 나 중에서 어느 쪽 입장일까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태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려서 이 형벌을 주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극 보면은 곤장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태형의 일종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태형은 잔인한 본능의 배출일 뿐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를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문단 볼까요? 범죄에 대해 분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가혹한 처벌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벌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범죄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다 과학적인 태도가 바람직하다. 자, 범죄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막는 것, 예방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인 겁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는 과학적 태도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태형은 과학적 태도에 의거해서 보면은 잘못된 형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폭력과 잔인성은 그 답례로 다시 폭력과 잔인성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즉 아무리 잔인하게 형벌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 잔인한 형벌이 예방 효과를 충분히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폭력과 더 큰 잔인성이 초래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을 위한 어떤 과학적인 방법은 안 되고 그냥 야만적인 관행일 뿐이야 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형은 심리적 응징에 불과할 뿐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라는 것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예방주의적 관점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가와 나 입장 중에서 나 입장에 가까운 겁니다. 자, 다는 나 입장에 가까운 있습니다. 그래서 태형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지금 이 예방주의 관점을 옹호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제시문 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라. 자, 그들이 앗아간 것은 피해자의 목숨만이 아니다. 여기서 그들은 살인자들입니다. 지금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피해자는 탁월한 과학자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천부적인 예술가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위대한 정치인일 수도 있었다. 결국은 이건 뭔가요? 즉 살인 행위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런 가능성도 있었고 저런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인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행위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해자들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행위야 라고 개념화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학자, 예술가, 정치인 이거 전부 사례인 거고요. 자, 그 사례를 묶어주는 상위 개념, 이 개념화가 필요한데 그 개념은 결국은 삶의 가능성이라고 개념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자, 또한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삶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 유족들은 그날의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친지들, 친구들, 동료들 또한 깊은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리고 또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자, 그 관계조차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 고문단의 마지막 문장.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야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가능성, 관계 등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야만이야. 자, 살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 행위인가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자, 살인행위란 이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우리들이 과연 그들과 이 땅에서 하나를 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우리는 그들과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세 번째 줄.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우지 않고서 그들을 기억 밖으로 쫓아내버릴 수 있을까? 자,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운다는 것이 뭘까요? 자,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형입니다. 결국은 살인은 굉장히 끔찍한 행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격리해야 되며 그들의 존재를 지워야 해요. 자, 그럴 때 그 지우는 방식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사형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봅니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그들이 자신의 생명 말고 무엇으로 속죄할 수 있을까? 죽였으니 죽어야 하고 죽어야 하니 죽이는 것이 불가피한 것 아닐까? 즉, 그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니까 그들의 생명도 빼앗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형이 살인에 대한 유일한 속죄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니까는 그 사람들의 생명도 빼앗기는 게 마땅하잖아 라는 이야기. 응보주의 관점입니다. 자,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야 라는 관점이고, 자,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가, 이런 범죄 행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것에 근거해서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이 사형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시문 라는 가와 같이 이제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예방주의 관점과 응보주의 관점, 이거는 응보주의 관점이고 이건 예방주의 관점인데, 자,